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됐을 거면 2배, 3배, 4배, 5배 이랬을 겁니다. 근데 시간과 효용의 함수가 1차 함수가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잘 챙기셔야 결국 자연스럽게 더 추가적인 알파가 될 겁니다. 오늘 포트폴리오까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ISA가 없는 분들 당장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들었는데 어떤 걸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샘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귀찮은 점들이 있거든요.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뭐 증권 계좌 뭐 여러 가지 계좌들도 있는데 뭘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넣기만 하면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ISA가 16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20년 말에 세법이 개정돼서 영구 무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놓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막상 귀찮고 알아보기가 좀 어렵다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기간이 영구됐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안 하거나 모르면은 나만 손해다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ISA에서 투자하거나 이제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ETF를 예로 든 겁니다. 보통 ETF가 요새 대세니까요. 일단 증권사 계좌를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합계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좌를 만들면 반드시 들어가는 일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모 계좌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냥 일반 똑같은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이외에 첫 번째 계좌 말고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있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특수 목적 계좌들이에요. 잘 아시는 CMA 계좌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그런 계좌이고요. 연금 계좌는 또 다른 특수 목적이 있는 거고 여기 ISA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IRP 계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외에 뭐 금연물 계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미국 주식은 여기 종합계좌에서 대부분 다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 ISA 계좌를 만드셔야 된다. 비교를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ETF를 그냥 투자하시는 거는 확실히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예요. 자, 2천만 원을 이제 1년 동안 넣게 될 수 있는 한도 금액이거든요. 이게 이제 매년 갈 때마다 늘어나요. 올해 만들었으면 2천만 원, 내년 만들었으면 이제 올해 2천만 원과 내년 2천만 원이니까 없으셨다라고 한다면은 12월 조금만 지나가더라도 내년에 4천만 원까지 한도가 생기는 거니까요. 당장 안 하셔도 지금 만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내 상장된 ETF만 가능합니다. 슈드, 뭐 SPY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배당을 200만 원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시세 차익을 한 2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총 400만 원 수익이면은요. 여기 15.4%를 떼게 되면은 61만 원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가요. 실제로 400만 원 벌었다고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세금 떼고 나면은 340만 원만 들어오니까 이때 돼서야 절세를 고민합니다. 금액이 커지면요. 더 큰 고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ISA 계좌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만 똑같이 조건을 놓고 보면은 200만 원씩 각각 벌었다라고 할 때 일단은 과세 이연돼요. 나중에 세금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다라는 건데, 자, 물론 세부적으로 약간씩 변동이 있겠지만 총 400만 원 수익이죠. 일단 과세 이연이거든요. 근데 급여에 따라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익은 400만 원이고요.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 4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15.4%가 아니라 저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9.9%만 떼겠다라는 거거든요. 돈 번 거에서 5%씩 남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손익을 통산하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가 이 ISA의 명칭이에요. 제가 증권사에서 만들려고 한 이유는 ETF는 증권사에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하실 게 아니라면 당연히 증권사에서 무조건 100%, 1000%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탁형과 일임형은 따로 수수료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직접 투자하시는 것을 하시면 된다. 자, 가입 요건은 19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15세 이상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수로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인데요. 미리 만들어 놓고 해당이 되는 것들은 또 가능합니다. 근데 추가 납입은 안 돼요. 자,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만기 보유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데 중간에 페널티가 없어요. 원금도 인출 가능합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3년 만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사정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5년 만기, 돈을 버는 게 별로 없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연금으로도 이체 가능합니다. 자, 세제는 일단 저율 과세인데요. 지금 저율 분리 과세되는 포인트 있고 서민이나 아니면 농어민일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 그 이외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이 서민의 기준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무조건 증권사고요. 투자 중개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19세 이상, 15세 이상도 가능하다. 3년 만기고 페널티 없다. 5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3년까지만 하자. 한도가 2천만 원씩 증가한다라는 포인트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비과세 한도가 200이냐 400이냐로 바뀌는 거죠. 뭐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꿀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손익통산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일반 계좌와 IS 계좌를 나누는데 20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손실이면은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자, IS의 계좌에서 똑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200만 원 수익, 100만 원 수익, 그다음 100만 원 손실이면은 얘 두 개가 퉁쳐져요. 손실과 수익이 통산된다라는 것이 손익통산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만 이제 과표에 들어가는데 200만 원은 미니멈으로 해주는 비과세 한도잖아요. 그래서 전액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포인트는요. 공격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손익통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것이 뒤에 포트폴리오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주식들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직접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지 마시고 ISA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산이 가능해요. 보시면은 국내 상장 주식과 이런 펀드들이 이 투자 손실 시에 손해통산에 대해서 합산됩니다. 그리고 순이익에 대해서는 원래 국내 주식이 비과세이니까 만약 공격적으로 국내 주식을 좀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좀 두렵다 하면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하고 국내 주식을 같이 투자하게 되면은 좀 물려도 다른 ETF 돈 번 거에서 세금을 다 때릴 건데 국내 주식 물린 것만큼은 과표해서 빼주겠다라는 그런 포인트니까 조금이라도 주식을 담아 놓으시면 더 혜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연금은요 일단 묶이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5세 이후에 찾아야 되니까 이 포인트가 조금 이제 고민되기 때문에 보통은 담보대출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혜택이 대신에 막강하죠. 과세이연이랑 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중을 보호하는 게 연금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ISA는 돈을 묶어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가는 돈을 세금을 묶어두는 계좌다. 3년 동안은 다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할 이유가 없다. 자, 포트폴리오에서 당연히 넣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결국 파생상품입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이에요. 자, 파생상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대상자는요, 거주자인 개인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ETF, 자, 포트폴리오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 기반 커버드 콜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국내 코스피에 투자하고 커버드 콜, 파생상품을 같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국내 주식하고 파생 상품을 같이 투자하는 건데 이게 성과가 얼마나 좋으냐면은 자,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수익률이 한 달 동안에 7%가 올랐고요. 그리고 배당도 지금 보시면은 12월 매달 배당률이 1.4%가 넘어요. 1년 하면 한 15%, 16% 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상장 이후 60%나 올랐고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나는 절세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ISA 계좌에서 이거를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 파생 상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과세를 어떻게 하냐면은 양도세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납세 의무자는 개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ETF는 세금을 안 낸다는 의미거든요. 집합투자기구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세금을 안 내는 상품인데 이거를 ISA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한도만 잡아먹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이 무조건 낫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런 괜찮은 상품들을 절세하겠다라고 배당률이 너무 높으니까 ISA에서 넣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제가 한 1년 전에 추천드린 것 같은데요. 결국 단기 트레이딩 목적이 아니라 결국 자동화와 구조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은 시장이 좀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과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가는 거고요. 좀 시장이 좀 빠지면은 이 나머지 세 개의 종목에서 배당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에이스 빅테크 탑7 플러스를 매수하는 거죠. 빅테크 7개에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공격성이 강하지만 또 테크 흐름상 지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3년 동안은 장기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50%로 담아가고요. 나머지 리츠나 채권의 커버드 콜도 배당을 조합하게 되면은 두 개 합쳐서 한 10%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코미액
441640을 담아 두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머지 50%에서 시장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더 추가하게 되고요. 배당으로. 아니면 시장이 좀 오른다라고 하면은 너무 오르는 걸 사는 것도 좋겠지만 나머지 덜 오른 종목들을 사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포트폴리오다. 너무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거든요. 2천만 원 때문에 너무 많이 머리가 빠질 것 같다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담아두시면은 무난하게 갑니다. 제가 맨 앞장에 포트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매년 2천만 원 한도를 어떻게 운용하실지 고민되는 분들 매달 월 160만 원 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담아두시면 크게 부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국내 주식도 일부 담아두는 것도 괜찮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지만 3년만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원금 중도 인출 가능하고요. 단 재입금은 안 돼요. 2천만 원 한도니까 넣었다 뺐다 안 되고요. 2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뺄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1천만 원 입금은 안 되니까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포트폴리오도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